저는 오늘 용산과 광화문 쪽에 탄핵 찬반 집회를 모두 다 둘러보고 그리고 나름의 스토리를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한강진역입니다. 전철이 서면은 엄청난 많은 인파들이 몰려나갑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이번 분위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분위기가 한결 보수 진영 쪽에서는 부드럽다고 느껴집니다. 잘만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민주당과 민노총이 합세를 해서 기세를 세우고 판사들이 불평부당한 행동을 하고 눈보라가 쳐도 탄핵 반대 집회의 그 열기는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일지라도 자기 여죄가 정확히 3심까지 끝나지 않았어도 여론이 일면은 의원직까지 물려놓고 나가는 그런 클린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놈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명한 공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염치 없는 것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의 하나회는 안 되고 지금 우리법 연구회는 아직도 통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같은 시간에 민주노총 집회 현장을 가봅니다. 시간이 뭐 12시나 1시 사이에 좀 일러서 그런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런 마당에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전임 간부 5명이나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2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통수백배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될 단체가 뻔뻔스럽게 나타나가지고 참 낯짝도 두껍습니다. 간첩단체로 무더기로 구속되고 난 뒤에부터는 민주노총도 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3분의 1 정도만 집회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첩단체하고 손잡고 같이 집회를 하는 민주당은 또 뭡니까? 민주당은 간첩 동조 세력입니까? 그리고 민노총 이 사람들은 집회를 하면 폭력 집회를 합니다. 경찰관하고 몸싸움을 하거나 경찰관은 두들겨 팹니다.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만 하면 거구이고 민노총에서는 저렇게 하는 건 노조활동인 겁니까? 민주화 투쟁입니까? 집회를 해도 대통령 퇴진 집회를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경찰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저는 대통령 관저가 어떻게 생겼고 입구가 어떤 모습인가를 처음 가보기 때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래쪽 민노총 쪽에서 집회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바퀴 빙 돌아서 위에 있는 육교를 건너서 내려와 봤습니다. 차벽들 사이로 내려가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살짝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래는 사진 찍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동경찰들도 보이고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도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기동경찰이나 경호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호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했습니다. 저는 토요 집회하는 광화문을 가봤습니다.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정부 1청사 주변으로 하완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군요. 시위 방법 중에 이 하완들로 시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나쁘게는 안 봅니다. 뭐 쓰레기 청소나 이런 것만 발생하지 않고 잘 정리를 한다면 말이죠. 탄핵 찬성 집회가 집회 준비로 한창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약 2시 반 정도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고 높은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좌파 진영은 저 높은 깃발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문 데모꾼들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이 편파 보도하는 내용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인터뷰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좋은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문재인이 5년 동안 430조 원 빚을 아이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보수 진영 집회는 한 꼭지만 보도를 하고 인심 쓰듯이 하고 맙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합니다. 이재명은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을 하는 것을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지지자들한테 편지 한 통 보내면 그거를 가십을 합니다. 무슨 정치평론가들 자격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끌어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입으로 밥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재명 보고 해야 될 소리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는 이강수 선생의 소설 흙속의 한 대목을 소개할게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 모르는 그 상판떼기는 다 무엇이요? 이 한 대목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재명은 말의 순발력이 뛰어나서 적극 받아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대장동 450억을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 틈에 우원식 의장이 신났습니다. 별 내용도 아닌 거 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머리 짤짤 흔들고 또 한국은행 찾아가서 경제를 살린다고 또 너스레를 떱니다. 또 전방부대 시찰까지 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옵니다. 입법부 수장은 입법을 하는 곳입니다. 언제부터 의장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국군 통수권자 흉내를 냅니까? 이 추운 날 전방부대 군인들은 고생을 심하게 하는데 그런데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놈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제설 작업하고 내무반 정리정돈까지 하고 정신 없습니다. 의장이니까 가볼 만은 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동절기에는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상식선에서 맞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보수단체 집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뒤 세종로입니다. 이곳은 무대 콘티가 짜여져 있는 뒤쪽인데도 이미 많은 인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자유마을 드론을 캡처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심심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편파 보도 아무리 해도 보수 진영은 2016년 마녀 사냥하던 언론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합니다. 이번에만큼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만행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되고
하나에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법이고 남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법이 아니라는 이런 편파적인 재판, 편파적인 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